무림. 반갑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발족된 안전경영센터 안전문화선도부 김선도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3대 기본수칙 준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진주의 무림페이퍼 펄프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당시에 물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환기장치 모터에 무림페이퍼 진주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쯤 이 공장에서 설비의 오염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 중에 나흘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작업 중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한솔재지 본사와 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이후 노동당국이 산업재해 현장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오전 10시쯤 경남 양산시 용당동의 한 제지 공장에서 쌓여있던 펄프 원자재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가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제지 공장에서 입사한 지 1년 된 27살 청년이 도색기계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교대를 하자마자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반복되냐 말이에요, 이것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툭 하면 떨어지고. 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락사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진짜 기본 마인드에 관한 거예요. 그거 하면 회사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남의 인생을 통째로 다 망가뜨리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폐가망신한다 이런 생각 들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법무부도, 경찰도, 노동부도 이거 너무 당연한 거를 이거를 계속 재발하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정부는 기업들에게 사고 예방에 들이는 비용보다 사고가 났을 때의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 반복되는 사고는 이제 용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인식도 앞으로는 산업재해 기업이 설 자리를 더 좁힐 것이라는 걸 새겨야 할 겁니다.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사고 나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근데 경영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의 이미지도 그럴 거고 어떤 사회적인 지탄도 그럴 거고 앞으로는 그 안전이 무너지면 경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런 인식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안전경영센터 및 산하부서가 만들어져 많은 안전관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2년 3사의 43건의 최대 건수를 기록하던 산업재해 건수가 23년, 24년을 거치면서 28건으로 떨어져 관리가 되는 듯하다. 25년 들어 현재 36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공장의 경우 23년 중대재해 이후 24년 잠깐 증가하다 25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공장과 대구공장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년 최대 건수를 기록하고 잠깐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말 걱정입니다. 앞서 보신 동영상과 같이 대외적으로는 최근 메이저 제지회사에서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칫 당사의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어져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현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가망신하게 만들겠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사고 예방에 들이는 비용보다
사고가 났을 때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린 괜찮은 것일까요? 이제부터 우린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안전이 경영의 핵심인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안전이 무너지면 경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임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각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미 체감을 하고 있고 얼마 전 사장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결국에 안전문화선도부에서 26년 1월 1일부터 상시적으로 취약시간 불시에 실시하게 될 안전 패트롤은 사장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실행하여 무림 3사에서는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전 패트롤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조직입니다. 본부 2명과 각 공장별 스텝 1명씩 해서 5명으로 구성을 하고 울산 공장과 진주 공장의 경우 외부 감시단 업체와 계약을 통해 감시단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휴일 및 취약시간 패트롤은 각 공장별 안전운영부, 안전기획부, 산재요양복귀자,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 직책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AI 감시 체계를 활용하여 24시간 빠짐없이 실시간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산재요양 복귀자의 경우 산재요양 복귀자 프로그램에 의거 현장 패트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 패트롤 시 3대 기본수칙 단속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모 착용,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그리고 유해학물질 작업 시 화학보호구 착용,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단속 시 상벌심의회에 회부되는 위반사항입니다. 상벌심의회는 인사실무위원회와는 다른 위원회입니다. 이 3가지 외에 필수 안전철칙이나 현장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개선 조치 외에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트롤반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 주간에는 외부 안전감시단을 주로 활용하여 패트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26년 2월부터는 정식 운영기간입니다. 대구 공장은 인원관계로 안전운영부에서 직접 순찰을 할 것입니다. 야간의 경우 공휴일 주말을 포함하여 불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경영센터 주간 공장별 분기 1회, 안전문화선도부 주간 분기 2회 이상, 그리고 각 공장별 안전운영부 주간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으로 분기에 6번 정도를 불시에 야간 안전순찰을 실시합니다. 공휴일 주말의 경우 안전운영부와 안전문화선도부의 인원을 활용하여 당직 근무 형태로 순번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공장의 경우 매주 공휴일 및 토요일 당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진주 공장의 경우 격주로 공휴일 및 토요일 당직을 운영하고 대구 공장의 경우 격주 공휴일 토요일 중 1일을 선택하여 당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수칙 위반자 처벌 프로세스입니다. 연내 1회 위반 시 위반자 소속 부서장, 위반자 소속 파트장, 위반자 소속 반장을 자체 패트롤반을 구성하여 이걸 1개월 내에 평일, 야간, 주말에 각 1회씩 총 3회 자체 패트롤을 실시합니다. 연내 2회 이상 위반 시 위반자 담당 임원, 위반자 공장장, 위반자 안전경영센터장을 자체 패트롤반을 구성하여 이걸 1개월 내에 평일, 야간, 주말에 각 1회씩 총 3회 자체 패트롤을 실시합니다. 연내 3회 위반 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퇴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청구하여 본인의 의견을 적극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은 위반 시 이골에 실시해야 할 페널티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분기 상벌심의회를 통해 정직 이상, 강등, 퇴출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인사실무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분기 안전상벌심의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수칙 우수준수자에 대해서는 분기 1회, 반기 1회 포상을 실시합니다. 분기 1회 포상의 경우 분기 내 안전 쿠폰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페트롤 반원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사람을 골라 울산은 9명, 진주는 6명, 대구는 3명을 선정하여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 1회 포상의 경우 해당 반원 안전 쿠폰, 개당 가점, 그리고 징계자 해당 반원 감점을 합산하여 최고 합산 점수를 획득한 반을 선정하여 반원 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해당 파트장, 부서장도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징계 부분은 당사 직원의 경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년 내 위반 횟수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상주협력업체의 경우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협력업체 반기 평가 시 점수에 반영하여 매월 협의체 시 위반사항을 보고하게 됩니다. 외부 협력업체의 경우 위반자에 대해서는 작업장 퇴출 및 연구 출입 금지를 시키고 작업 완료 후 안전평가 점수에 반영합니다. 이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대 기본수칙 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무림 3사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무죄를 위하여!